네, 안녕하세요. 달세뇨 필름입니다. 오늘은 저랑 아이패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굿노트라고 하는 어플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수업 영상 제작하는 그런 방법을 알아볼 예정인데요. 온라인 강의 제작에 고민이 많으신 선생님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많이 아실 텐데, 굿노트를 주변에 활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쵸? 이게 필기하기가 정말 직관적이라서 굉장히 편하거든요. 근데 유료 어플이라는 단점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어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호환도 되게 가능하고요. 쉽게 배포할 수 있는 것도 이 어플의 장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가격은 9,900원이라고 알고 있고요.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으면 댓글로 말씀해 주시고요. 저는 실제로 온라인 수업뿐만 아니고 대면 수업에서도 이 어플리케이션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러면은 이제 그 문서 관리하는 처음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이렇게 보면은 제 이제 문서들이 이미 많이 있는데요. 문서를 쉽게 정렬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폴더도 있죠. 6학년 1학기 수학, 6학년 1학기 사회 뭐 이렇게 써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신규 버튼을 눌러서 폴더를 누른 다음에 이제 국어를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6학년 1학기 만약에 국어라고 이제 엔터를 치면 국어라는 폴더가 하나 만들어지게 돼요.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은 국어 1, 뭐 3단원, 2단원이 있는데 얘를 하나씩 옮길 수도 있고 우측 상단에 보면 이제 선택 표시가 있잖아요. 선택 표시를 눌러주면 얘 두 개를 선택을 한 다음에 한꺼번에 누르면 두 개가 6학년 1학기 국어로 한 번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완료를 누르면 이렇게 해결이 됩니다. 정렬은 맨 처음에 날짜별로 정렬이 돼 있고 그 다음 건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유형별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보기 편하게 만들려면은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즐겨찾기 표시를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6학년 1학기 국어에 즐겨찾기 표시를 하고 하단에 즐겨찾기를 누르면 이렇게 즐겨찾기 한 것들이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뭐 문서를 보는 방법은 오른쪽 상단에 보면 이렇게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것과 그리고 크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이런 건 여러분들이 쉽게 파악할 수 있고요. 정리에도 굉장히 편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 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본 툴을 볼 때 이제 신규 버튼 여는 방법은 이제 신규 버튼을 누르면 노트북 폴더 이미지 문서 스캔 사진 찍기 불러오기 퀵노트를 누르면 그냥 가장 마지막에 설정되었던 노트가 그냥 자동적으로 불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퀵노트를 누르면 지금 이렇게 하얀색 그냥 백지가 나오게 되죠. 얘는 이제 다시 해서 삭제를 하고요. 이 문서 이제 굿노트에 호환되는 건 여러 가지 문서가 있는데 제가 주로 사용하는 것은 이제 PDF, PPT, 사진 같은 것을 많이 사용하고요. 한글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필기 툴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더하기 버튼을 눌러서 이제 노트북을 볼 텐데요. 다양한 노트 형식을 지원을 하고 있어요. 기본적인 백지와 점선지, 그리고 모는 종이를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아래 보면 뭐 코넬 노트하고, 그 다음에 아래 보면 뭐 회계, 월간 계획표, 주간 계획표 같은 것도 지원, 기본 템플릿으로 이렇게 놨습니다. 그리고 크기도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크기도 설정을 할 수가 있고, 가로하고 세로도 설정이 가능한데 저 같은 경우엔 가로로 놓고 필기하는 게 편해서 가로를 기본 레이아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세팅을 하면 처음에 뭐 예시 이렇게 하면 생성을 누르면 기본 노트가 이렇게 생성이 되겠죠. 맨 처음에 이제 필기하는 방법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맨 위에 볼펜이 있잖아요. 펜은 종류가 세 가지예요. 만년필, 볼펜, 화필 이렇게.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볼펜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볼펜은 뭐 색깔을 세 가지 이렇게 템플릿으로 만들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꾹 누르면은 템플릿들 색깔을 지정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세 가지 색깔을 해놨고, 마찬가지로 펜의 굵기도 세 가지를 템플릿으로 만들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해 놓고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볼펜을 사용하기 때문에 볼펜은 이제 펜의 두께가 늘어나지 않아요.
이제 필압을 감지하는 펜을 사용해도 늘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만년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압을 감지를 해서 좀 중간에 두꺼워지거나 이제 얇아지거나 하는 것들이 가능하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펜 끝의 선명도와 민감도를 조절할 수 있고요. 화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심한 편이긴 한데요. 제가 민감도를 좀 최대로 해놔서 그런가요? 여기 보면 이제 좀 더 빵빵하죠, 가운데가. 좀 이렇게 얇게 가다가 커지고 얇아지고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실제로 이 굿노트 자체가 필기 도구라는 걸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볼펜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기 후 유지에서는 이제 그리기 후에 이제 유지를 하고 있으면 이제 뭐 곡선이던 아니면 직선이던 이렇게 자동적으로 쉽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리기 후 유지가 선택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지우개도 종류가 좀 있는데요. 이거는 템플릿이 설정되어 있진 않아요. 그냥 크기가 이렇게 세 가지로 고정이 되어 있고요. 지우개를 클릭해 보면 정밀 지우개가 있고 일반 지우개가 있고 획 지우개가 있어요. 획 지우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닿으면 그 획이 통째로 사라지는 거고요. 그리고 일반 지우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팍팍 지워지는 편이에요. 이렇게 팍팍 지워지는 편인데 정밀 지우개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닿는 부분만 지워집니다. 닿는 부분만. 그쵸? 미묘하게 닿는 부분만 지워지겠죠? 저는 기본적으로 일반 지우개를 세팅을 해놓습니다. 하이라이터만 지우기가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뒤에 하이라이터를 같이 설명을 드려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하이라이터라고 하는 건 이제 형광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형광펜을 이것도 두께를 기본적으로 세팅을 할 수 있고, 마찬가지 얘도 색깔을 이제 하이라이터를 프리셋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아까 이 자주색 비슷한 거는 필기였잖아요. 근데 이제 파란색하고 노란색은 하이라이터인데, 지금 하이라이터만 지우기를 지우개에서 설정을 해놓으면 하이라이터만 이렇게 지워집니다. 필기한 건 지워지지 않고요. 근데 하이라이터가 이미 다 지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지우면은 위에 이런 게 나와요. 하이라이터 지우개만 끄시겠습니까? 라고 하면 옵션 열기에서 제가 이걸 끄게 되면 이제 얘까지 이렇게 지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지우개에서 또 어떤 옵션이 있냐면 페이지 전체 지우기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도형 그리기인데요. 도형 그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이제 펜 도구도 사각형 정도는 그렇게 계속 유지를 하면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보다 훨씬 더 편하게 그리기 후 유지를 하지 않아도 바로바로 이제 사각형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이제 색상 채우기 기능이 있는데, 이 안에 색상을 이렇게 예쁘게 색칠할 수 있는 거죠. 이것도 선택이에요. 원 같은 경우에도 쉽게 그릴 수 있고, 저희 반 친구들이 수학 같은 거 강의를 하면 이제 마법의 도구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마법의 도구죠, 마법의 도구. 그리고 이제 좀 여러 개를 한번 그려볼까요? 여러 개를 좀 몇 개를 그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올가미 툴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는 좀 여러 가지 도형이 있으면 좀 편한데, 얘가 형태를 알아보지 못하면 이렇게 타원의 형태로 도형을 만들더라고요. 그 다음 이제 올가미 툴인데요. 올가미 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선택을 하고 나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클릭을 해보면 오려두기, 당연히 오려두기면 없어지겠죠. 다른 곳을 꾹 누른 다음에 붙여넣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냥 이동을 하는 게 오히려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확대하기 가능하고요. 확대하고 축소하는 거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게 가능하냐면 색상을 바꿀 수 있는데요. 자, 다시 올가미 툴로 지정을 해서 올가미 툴로 색상을 바꿀 수 있는데, 파란색으로 바꾸는 거 가능하죠. 그리고 색상 다시 이번에는 주황색으로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제가 뭘 잘못했나요? 자, 클릭을 한 다음에 그래픽 추가를 여러분들한테 좀 이렇게 알려드릴 텐데, 그래픽 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뒤에 스티커를 먼저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뒤에 스티커를 보면 오른쪽 상단에 여러 가지 샘플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가져올 수 있는데, 그럼 이건 도대체 어떻게 집어넣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스티커를 한번 다시 눌러주시면 아래 최근 항목들이 나오고요. 이렇게 보기에도 약간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시면은 최근 항목 오른쪽에 스플릿 뷰를 이용하시면 여기에 최근 항목들이 나오고,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보면 이게 이제 큰 항목이죠. 달세뇨 시리즈라고 제가 만들어 놓은 거 있는데, 여기 뭐 도형 이렇게,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도형을 하다가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올가미 툴에서 도형을 집어넣고 싶다면 이렇게 올가미 툴을 누른 상태에서, 아까 뭐가 있었냐면 그래픽 추가가 있었어요. 그래픽 추가해서 어떤 거에 집어넣을 건가, 위쪽 상단에 보면 add one element to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도형에 클릭을 하면 파란색 네모가 도형에 추가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가져와서 쓸 수 있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래 저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달세뇨 시리즈에서 뭘 가져오고 싶으면 이 네 번째 거를 클릭을 쭉 해서 가져오게 되면 이렇게 가져와서 쓸 수 있는 거죠. 이건 이제 제가 역사 수업할 때 쓰려고 만들어 놨습니다. 징그럽죠? 그리고 뭐 네 번째 같은 경우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역사 인물 시리즈도 제가 역사 수업할 때 하려고 만들어 놓은 건데, 이제 박종철 씨, 이한열 씨를 가져오면 이렇게 이한열 씨를 가져와서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친구들한테 이렇게 가져와서 보여줄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그럼 여기에 폴더를 하나 새로 제작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 이제 오른쪽 하단에 보면 더하기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컬렉션에 뭐 내꺼 모음 이렇게 하나 새로 만드셔서 사진 앨범이나 폴더에서 그래픽을 추가합니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진 추가를 눌러보면은 여기 갖가지 무엇들이 나오죠. 그래서 아까 있었지만 다시 이 9개를 클릭을 해서 8개만 클릭해서 추가를 누른다면 이제 추가가 돼서 막 들어오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생성을 누르면 컬렉션이 죄송합니다. 컬렉션이 생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또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스플릿 뷰를 이제 가운데를 잡고 쓱 밀면 스플릿 뷰가 꺼집니다. 이렇게 해서 아까 올가미까지 같이 여러분들이 이제 활용을 한번 해보실 수 있는 거죠. 이게 변환이라고 하는 거는 텍스트로 변환되는 게 가능한데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대섭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익숙하지 않은 글자들은 변환을 좀 잘 못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변환을 한번 해보면 이대섭이라고 제대로 인식이 됐어요. 그래서 한국어, 아이고 실수네. 이걸 한국어로 변환해서 어디로 보낼 수가 있는 거죠. 필기한 거를. 그 다음에 이제 스티커까지 여러분들께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사진 불러오는 거는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사진 폴더인데, 조금 더 크게 보고 싶다면 사진 버튼을 한번 더 눌러보면은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사진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진을 추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카메라를 누르게 되면 실제로 카메라가 작동을 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래서 실과나 예체능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PDF로 가지고 있기가 힘들기 때문에 교과서 페이지를 이대로 그냥 촬영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사용에 어려움을 겪진 않으실 것 같지만, 텍스트를 보면 이제 전 기본적으로 블루투스 키보드를 연결해서 사용하지만 이렇게 타이핑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저는 이제 기본을 빨간색으로 해놨지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어요. 뭐 글씨체도 다양하게 선택을 하실 수 있는데, 제가 그렇게 막 이렇게 글씨체나 이런 거에 연연하지 않아서 예쁜 거에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글씨체는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는데, 이 크기도 이제 이렇게 줄이고 늘리는 게 가능하겠죠. 그리고 정렬하는 것도 뭐 가운데, 오른쪽, 왼쪽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글자 색깔도 변화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 가운데 버튼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 상자 스타일이라 그래서 텍스트 상자를 만들 수가 있어요. 텍스트 상자를 빨간색으로, 정렬에 빨간색으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고급을 보면 이 안에서 무엇을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배경 색상 아까 이제 바꾸는 거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테두리를 만들 수가 있어요. 테두리 색상을 제가 해서 블랙으로 만들었다. 그럼 이제 아래 보면 테두리 크기가 나오잖아요. 테두리 크기가 있고 그다음에 둥근 모서리를 제작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걸 늘리면 모서리가 이렇게 둥글게 되죠. 그리고 안쪽 여백을 만드는 것도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것들을 다 기본값으로 저장을 할 수가 있는데 기본값으로 저장해서 쓰면 여러분들이 항상 쓰는 그 텍스트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얘는 아니고요. 그리고 마지막 필기 도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라 그럴까 이거 프레젠테이션용 레이저 포인터 느낌이죠. 얘는 잔상이 남고 그 다음에 얘는 뭐 그냥 점처럼 남는 그런 이제 여기 보면은 왼쪽 상단에 보면은 이제 미러링하는 버튼이 있잖아요. 그래서 동일한 미러링을 볼 수도 있고 뭐 인터페이스를 보지 않은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건 이제 위에 여기 이제 그 필기도구 탭 같은 경우에 이제 보지 않고 그냥 필기된 면만 본다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대충 기능을 이런 것으로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 이제 애플답게 이제 메뉴가 직관적이고 되게 깔끔하기는 하죠. 근데 만약에 이게 제가 만약에 실제로 수업을 한다면 어떻게 할지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려 볼 텐데요. 예시는 이제 삭제를 깔끔하게 하고요. 휴대전통으로 이동해서 삭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수업을 한다면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면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구글 드라이브를 이용을 해요. 구글 드라이브를 이용해서 여기 보면 이제 구글 드라이브 안에 PDF 자료를 되게 많이 준비를 해놓은 다음에 이제 클릭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전개도를 뭐 이렇게 돼 있는 게 있는데 전개도는 별로고요. 전개도는 별로고 그다음에 뭐 할까요? 각부를 알아볼까요? 각불 그다음에 각부를 알아볼까요? 두 번째 구성 요소 각불에 알아볼까요? 도전 수학이야 벌써. 잠깐만. 높이라고 합니다. 여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얘는 이제 오른쪽 상단을 누르면은 여기 다른 앱으로 열기가 있어요. 전 여기 이제 구글 드라이브예요. 다른 앱으로 열기를 눌러보면 여기서 이제 파일의 저장, 웨일로 보내기, 다른 기기 정성, 굿노트로 열기가 있죠. 그래서 굿노트로 열기를 눌러본 다음에 어디서 열 것인가. 저 같은 경우에 폴더를 많이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위치에서 어디서 이제 할 것인가를 열 수 있는데 전 그냥 편하게 볼 수 있게 가장 밖에 다큐멘트에서 새로운 문서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강의를 시작할 때는 이제 우측 상단에서 그 뭐라 그럴까 여기 보면은 저한테는 지금 안 보이는데 여러분들 보면은 여기 지금 저는 이제 화면 녹화 중이기 때문에 여기 빨간색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버튼이 화면 녹화 버튼이에요. 그래서 화면 녹화 버튼을 선택하셔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시면 되고 반드시 마이크를 켜게 설정을 하셔야 되겠죠. 뭐 여기 보면은 각불의 밑면을 찾고 그 둘레 색연필로 따라 그어보세요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깔끔하게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근데 조금 더 안 예쁘니까 도형 툴을 이용해서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조금 더 깔끔하게 필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반 친구들은 제가 이걸로 수업을 하면 이제 마법의 필기도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각형은 제가 제대로 예쁘게 그리지 않으면 원으로 인식할 때가 있어요. 오늘 성공했네요. 이렇게. 그럼 우리 반 친구들이 여기 살짝 안 되면 불편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제가 강의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각불의 밑면은 어느 다각형인지 써보세요.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 이제 뭐라고 쓰면 될까요? 이제 사각형. 그죠? 그리고 오각형 이렇게 쓰면 돼요.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걸 보여드릴 거냐면 전 지금 계속 이제 강의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6학년 1학기 국어에 들어와서 이야기를 간추려 해서 저는 이제 글씨를 이미 다 수업을 한 내용이긴 한데 제가 이 국어를 왜 보여드리냐면 이제 왼쪽 상단에 있는 이 페이지 찾기 버튼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보면 축소판 즐겨찾기가 있는데요. 축소판을 보면 국어 같은 경우엔 PDF에 굉장히
한 단원씩 들어있기 때문에 차시가 들어있는 게 아니고 단원씩 들어있기 때문에 페이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찾기가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예를 들어서 뭐 첫 번째 우리 우주 호텔 처음으로 가고 싶다면 21쪽에서 클릭을 한번 해보면 이야기를 읽고 요약하기 우주 호텔로 바로 들어올 수 있고요. 여기를 좀 편안하게 찾고 싶다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왼쪽 상단에 즐겨찾기 버튼을 눌러서 보면은 이제 아까 이 축소판 버튼에서 즐겨찾기를 들어가면 그죠? 21쪽이 즐겨찾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21쪽을 다른 쪽을 갔다 오더라도 여기서 즐겨찾기에서 21쪽을 바로 이렇게 찾아서 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업을 하고 만약에 이제 또 하나 뭐 사회 수업을 한다라고 생각하면은 사회 PDF를 불러오면 조금 더 잘 말씀드리겠지만 신규 버튼을 눌러서 노트북에서 제가 뭐 생성으로 설명을 한다고 하면은 뭐 친구들한테 4.19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1960년 4.19잖아 얘들아. 그러면서 4.19를 생각을 해보려면 우리가 김주열 학생을 알아야 된다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어요 했죠. 그때 이제 뭘 불러오면 될까요? 아까 스티커에서 스티커 꾹 누른 다음에 여기서 역사적 인물에서 김주열을 제가 안 해놨네요. 그럼 여기서 다른 걸로 할게요. 그럼 이제 뭐 이한열 학생을 불러오면 이제 6월 항쟁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 6월 항쟁에서 이제 이한열 씨가 여기에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6월 29일 날 6.29 선언을 했어요. 6.29 선언은 누가 했을까요? 하면서 다시 스티커에 들어가서 스티커에서 누굴 부를 수가 있어요. 노태우가 없네. 노태우 씨가 여기 있네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노태우 전 대통령인데 노태우 전 대통령이 6.29 선언을 하고 이제 직선제에 대한 언급을 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수업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빨간 버튼을 눌러서 녹화를 중지하시면 이제 편안하게 한 편의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거죠.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그 블로 영상 편집도 간단히 말씀을 드릴 건데 이거랑 이어서 보시면 조금 더 앞에 뒤에 뭐 표지를 달거나 아니면 컷 편집을 하거나 아니면 클로징 멘트를 달거나 이런 거 할 때 조금 더 예쁘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달지 않는다고 해서도 이렇게 막 뭐랄까 온라인 강의가 이상해지거나 그러진 않으니까요. 이거 녹화만으로도 전 충분히 강의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강의를 마무리하기 전에 이제 제가 꼭 활용하는 팁을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학습 플래시 카드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학습 플래시 카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제로 대면 수업에서도 사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온라인에서도 사용을 하는데요. 오른쪽 상단에 보면은 여기에 이제 페이지를 추가를 할 때 이제 페이지 추가하는 거는 여기서 뭐 페이지 추가하는 건 템플릿이나 블록이나 여러 가지가 가능하지만 여기 보면은 맨 마지막에 학습 플래시 카드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 학습 플래시 카드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학습 플래시 카드를 추가하라고 나와 있는데요. 제가 그래서 나가봐서 어떤 걸 할 거냐면 노트북에서 쭉 끝으로 가면 뭐가 있냐면 플래시 카드 어디 있어? 플래시 카드. 플래시 카드를 추가를 해야 되는 건가? 제가 지금 어리버리 하고 있는데 페이지 추가를 할 때 플래시 카드를 하는 거네요. 페이지 추가를 할 때 플래시 카드를 추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잘 보시면 여기 위아래 퀘스천과 앤서라고 써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퀴즈를 만들어내는 거죠. 첫 번째 퀴즈에다가 뭐 한글을 만든 사람 이렇게 쓰고 아래다가는 정답을 쓰는 거죠.
뭐 세종대왕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하나를 더 추가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냥 왼쪽으로 밀면 똑같은 형식의 페이지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페이지 추가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뭐 629 선언을 한 사람 누구였어요? 아까 노태우였잖아요. 그래서 노태우 이렇게 쓰는 거죠. 그리고 뭐 6월 항쟁 당시에 희생된 학생, 뭐 제가 글씨가 좀 이상하지만 희생된 학생, 뭐 연세대 학생이라고 하면 뭐 이한열 씨다 이렇게 만약에 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렇게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은 여기 아래 학습 플래시 카드를 눌러 보면은 이렇게 퀴즈가 나와요. 그래서 629 선언을 한 사람 하고 제가 클릭을 하면 정답이 나오죠. 근데 제가 만약에 맞췄으면 뭐 좋음이나 쉬움을 누르고 틀렸으면 다시를 누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시를 눌렀다. 그러면 이제 이 문제가 또 나오는 거죠. 6월 항쟁 때 희생이 된 학생이 누구인가? 이게 랜덤으로 나오거든요. 이한열 학생이지만 정답이 나오는데 쉬움이라고 눌렀어요. 한글을 만든 사람은 이래서 또 쉬움이라고 세종대왕으로 누르면 629 선언 한 사람만 이제 계속 나오는 거죠. 다시 하면 629 선언 한 사람만 계속 반복적으로 더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쉬움이라고 누르면 다 쉬움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이걸 패스한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조금 더 마지막으로 팁을 드리자고 한다면 이게 다른 앱에서 연동이 되게 편한데요. 중앙 상단을 보면 점 3개가 쓰여 있는데 이렇게 스플릿 뷰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플릿 뷰로 이렇게 열어놓고 보면은 제가 뭘 열 거냐면 네이버를 열 건데요. 네이버를 열어서 여기다가 뭐 이한열 씨라고 검색을 해봅시다. 이한열 씨라고 검색을 해보면 이한열 씨 이미지에서 아이고 좀 가슴이 아픈 사진들이 많네요. 이한열 씨를 누른 다음에 그대로 들고 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들고 오면 수업할 때 스티커가 없다고 해도 바로바로 들고 와서 이 사진을 쓸 수가 있거든요. 아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김주열 학생인데 김주열 학생을 이미지에서 찾았다. 이것도 잔인한 사진들이 많네요. 뭐 이렇게 김주열 학생인데 뭐 모르겠지만 아이고야 이렇게 해서 가져와서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무섭네요. 영국 지도 이렇게 검색하면 영국 지도를 이렇게 가져와서 바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굿노트에서는 이렇게 스플릿 뷰를 이용해서 다른 문서랑 같이 볼 수도 있고 사진 같은 거를 되게 쉽게 가져와서 강의를 만들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가급적이면 짧게 영상을 제작하려다 보니까 뭔가 굿노트에 있는 다양한 효과들을 마음껏 설명해 드리진 못했는데요. 온라인 강의를 제작을 하거나 아니면 수업 시간에 사용하는 데는 이 정도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블로 강의도 할 건데요. 많이 한번 봐주세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고 마칠게요. 안녕.